이번 시간에는 이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온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곰돌이와 토끼를 한번 데리고 와 봤습니다. 원자라고 하는 집에 곰돌이와 토끼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숫자가 많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쪽수가 많아야 그 집 전체의 성격, 성질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보다 수가 적으면 기가 죽어서 성질 발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곰돌이는 그야말로 곰처럼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갇혀 있습니다. 집돌이죠. 집 지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행동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토끼 한 마리가 집을 나가면 누구 세상이 될까요? 곰돌이는 3마리, 토끼는 2마리가 되기 때문에 곰돌이 세상이 되겠죠. 여기에서 곰돌이는 양성자에 비유할 수 있고 토끼는 전자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은 거죠. 전자를 잃게 되면 양성자의 세상이 됩니다. 곰돌이는 3마리, 토끼는 2마리니까 양성자의 성격이 강해지게 되면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양성자의 전하량이 전자의 전하량을 이기기 때문에 양이온이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 집은 곰 한 마리와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 전자를 얻은 거죠. 전자를 얻게 되면 토끼 세상이 되는 거죠. 곰돌이 한 마리, 토끼 2마리니까 음전하를 띠는 전자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이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원리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온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온을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면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는 3개가 되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가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3은 양성자 수가 3개인 것을 의미하고 양성자 수가 3개이면 원자 번호는 3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원자 번호 3번은 수, 헬, 리튬이 됩니다. 리튬이 중성인 상태에서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3이 돼서 중성인 상태가 되죠. 하지만 원자는 중성보다는 안정을 찾는 걸 더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원자가 안정을 찾으려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안정을 찾으려면 전자 7개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전자 1개를 버리면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를 버리겠죠. 원자도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전자는 안정을 위해서 슬프지만 밖으로 나갑니다. 원자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전하량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는 양이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 1개를 잃어서 양이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온식이 되겠습니다. 전자 1개를 잃어서 양이온이 됐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1이 의미하는 것은 1은 전자수가 되는 거고 플러스는 이온이 양이온인가 음이온인가 라고 하는 전하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전자수를 의미하고
부호는 전화의 종류를 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쓸 때마다 설명하기가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이 숫자와 부호를 한꺼번에 묶어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온가라고 합니다. 이온의 값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앞으로는 숫자와 부호를 같이 표현할 때 이온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 기호의 오른쪽의 위쪽 부분에 이온가를 나타낸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온식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온가가 E 플러스인데, E가 의미하는 것은 전자 두 개를 의미합니다. 이 전자 두 개를 잃었을까요? 얻었을까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뒤에 부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이온이죠. 전자를 잃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 두 개를 잃어서 결국 양이온이 됐다라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것의 의미는 여기 앞에 1이 있지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은 전자 한 개를 의미하죠. 전자 한 개를 잃었는가 얻었는가는 이 음이온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자 한 개를 얻어서 결국 음이온이 됐다 라고 하는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숫자는 과정이고 이 부호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 한 개를 얻어서 결국 음이온이 됐다 라고 하는 결말을 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온을 읽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이온을 볼까요?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나트륨 이온입니다. 이렇게 양이온은 단순하게 원소 이름 뒤에다가 이온을 붙이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원소 이름 마그네슘 뒤에다가 이온을 붙이면 되죠. 마그네슘 이온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칼륨 이온이 되는 거죠. 여기에 나온 이온가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이온의 경우는 어떻게 읽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다면 황이죠. 음이온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원소 이름을 읽고 이온을 붙이긴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글자 하나를 추가합니다. 그 글자는 바로 화가 되겠습니다. 화. 황이온이 있으면 음이온의 경우에는 원소 이름 다음에 화를 넣는 거죠. 황화이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원소 이름은 플루오린이죠. 이온을 붙이기 전에 중간에 화를 넣는 거죠. 그래서 플루오린 화이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이온 중에 소자가 들어가는 원소가 있습니다. 산소, 질소, 염소 이런 것들은 소자를 생략하고 부르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게 되면 산소화 이온이 돼야 되지만 여기에 소자를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산화이온이라고 읽습니다. 염소의 경우도 염소화 이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소를 생략하고 염화이온이라고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이온 중에 소가 들어간 경우에는 소를 제거하고 이 소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가져온 소고요. 소를 제거하고 읽는다는 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